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설 공사가 순조롭고 조 추첨도 예정돼 있어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축산 농가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밀식 사육하는 돼지 농가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이번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심 대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의당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부안과 정읍, 고창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부안 등 도내 3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도내 곳곳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네, 출근길 추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도내에는 부안과 고창, 정읍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자정을 전후로 눈발이 점차 굵어졌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여 있는데요. 부안 줄포면에 13cm가량이 쌓였고 정읍 8.5, 부안 6.5, 고창 5.5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졌고 전주 영하 4.9도 등 전 지역이 영하권입니다. 군산과 김제, 고창, 부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내려가 있습니다. 한파 속에 내린 눈이 얼면서 출근길 곳곳이 빙판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눈은 낮 동안 내륙 지역에선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리다 저녁에 다시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cm가량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한낮에도 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낮 기온이 영하 3도에서 0도에 머물겠고 칼바람이 강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한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은 물론 충남 경기도로 구제역이 퍼져가면서 축산 농가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밀식 사육이 이뤄지는 돼지 농가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대표적인 돼지 사육단지가 위치한 김제 용지면. 구제역이 발병한 정읍 산내 한우 농가와는 꽤 떨어져 있지만 1년 전 구제역을 겪었던 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곳의 돼지 농장들은 1년여 만에 발생한 도내 구제역 때문에 외부인들의 출입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입니다. 김재 씨는 지난해 모든 돼지 농가에 2차례 예방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당장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입니다. 돼지 24만 대에서 일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체가 검사를 했더니 항체가 83%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나 걱정은 밀식 사육에 있습니다. 돼지는 소와 달리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가둬 키워 바이러스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유례 없이 2가지 유형의 구제역이 한꺼번에 발생해 역학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데다 돼지 농장들은 추가 접종을 위해 백신을 구하고 있지만 소가 우선인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걸리면 엄청 손해가 많잖아요. 저도 뭐 박탈이라요. 혹시나 모를까 싶으니까. AI에 닭과 오리 수천만 마리가 땅에 묻힌 데 이어 이번에는 한우까지 구제역에 노출되면서 남은 돼지 농가들 역시 6년 전 전국을 휩쓴 살처분 사태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세 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과 정읍의 바이러스 유형이 달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경기도 연천의 젖소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A형인데 반해 정읍 한우 농가는 O형이라며 동시에 다른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해 역학조사와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세대 세계 축구 스타들의 각축작인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가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에는 조추첨도 예정돼 있어 이 월드컵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메시와 마라도나 등 차세대 축구 스타들의 등용문이었던 20세 이하 월드컵. 세계 축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화려한 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0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장 개보수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누빌 그라운드는 추위가 물러간 다음 달부터 천연잔디로 심을 수 있도록
보시는 것처럼 모래 교체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광판은 HD급 고화질로 교체됐고 생생한 현장감을 위해 음향도 3개 방향에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조명도 2배 밝게 했고 보조 훈련장도 잔디를 깔아 모두 4면의 훈련장에서 선수들이 손발을 맞춰볼 수 있게 됐습니다. 숙소인 전주 라마다 호텔도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늦어도 4월이면 모든 시설 준비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U20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숙박, 교통, 가루정비 등 각 분야별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조성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 등 도심 5곳에 홍보탑이 설치됐고 다음 달 개막하는 K리그와 전주국제영화제 등에서도 홍보 활동이 펼쳐집니다. 통역과 의료 지원, 경기 안내 등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큰 세계적인 대회, 국제대회가 전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설렙니다. 100일 뒤에 축구 팬으로서 많은 축구 선수들을 보고 싶고 다음 달 15일에는 6개 대륙 24개 팀의 대진표가 결정되는 운명의 조추첨식이 열려 월드컵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제98회 전국 동계체전이 강원도 용평에서 개막했습니다. 강원도와 서울, 경북 등에서 나흘간 열리는 이번 체전에서 전북은 종합 4위를 목표로 스키와 아이스하키 등 208명의 선수단을 편성해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국제대회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지난달 중순부터 열린 사전 경기 등을 통해 전북은 금메달 6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해 4위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유치위원회가 어제 서울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세계 잼버리 유치위원장에 선임된 이주영 국회의원 등 유치위원들은 어제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8월 개최지 확정까지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과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잼버리는 전 세계 5만여 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새만금은 현재 폴란드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입니다.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공약한 심 대표는 전북 발전 전략으로 새만금 개발의 전면 재정립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종유 기자의 대담입니다.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1 공약이 국민 월급 300만 시대. 어떤 공약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월급 노동자들 2천만 중에 1,000만이 2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농민들 월 소득이 90만 원대예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은 지금 100만 원도 못 올리는 분들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 방안이다. 호남 지역은 지금까지 주로 민주당을 줄곧 지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민노당은 그렇게 크게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전북도민들은 당연히 우리 찍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긴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비록 작지만 시대 정신에 투철하고 좋은 정책 갖고 있고 이런 정당 키워주십시오. 전북. 전라북도 발전 전략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다음 정부에서는 이 새만금에 집중해서 책임 있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고 또 전라북도 도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새만금 사업을 재정립해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2020년까지 담수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4, 5급수로 정화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해수 유통시켜야 됩니다. 실은 그 호남 내에서도 이제 전북이 더 소외받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우선 차별 정책이 뿌리 깊게 지금 지속돼 왔고 그리고 농업 경시 정책이 또 계속돼 왔고 그리고 재벌 중심 정책으로 말하자면 이 지역 사회의 소비
소비와 돈도 소비도 전부 이 지역 내 지역 경제로 선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 중앙으로 집중됐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포럼과 조직이 잇따라 창립되고 있습니다. 안도현 우석대 교수와 이상직 전 의원 등이 새로운 전북 발전을 위한 전북 포럼을 발족하고 향후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대표 정책을 홍보하고 지지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영달 전 의원이 중심이 된 더불어 새로 함께 역시 오는 12일 출범식을 갖고 문 대표 후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영수 전 도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5,200만 원과 2,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재량 사업비로 추진된 전주권 학교 6곳의 방송체육시설 공사를 특정 업체들에게 맡긴 뒤 2,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한 지방행정연수원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행정연수원에 3천여 명의 교육생이 머물면서 숙박과 외식, 여행 등으로 연간 6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원시가 농기계 보유 기종을 크게 늘려 임대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임실구는 노인 복지 사업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관내 4군데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40개 기종 160석대를 추가로 구입합니다. 구입 농기계는 관리기와 이식기, 운반차 등 여성과 고령자에 적합한 기종으로 전체 보유 농기계도 680여 대로 늘어 영농철 농가의 편익이 기대됩니다. 영농철의 경업 기종으로 해서 농기계가 많이 부족한 현상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 구입해가지고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구는 지역 특화 작목인 장수사과, 홍로와 후지, 한이 3개 품목 9,500여 구를 오는 6월 말까지 최소 30kg 수확 보장 조건에 그루당 10만 원의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노인 목욕비를 지원하는 임실군의 효심 행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작은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임실읍 등 6개 읍면 지역 70살 이상 어르신에게 한 달에 목욕권 한 장씩을 보조하는데 내년부터는 대상자와 혜택을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목욕권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이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복지 시책을 확대 추진합니다. 해당 아동은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130가구 250여 명으로 건강검진과 언어치료, 가족캠프 등 15개 프로그램 27개 맞춤형 서비스로 예산만 2억 7천만 원입니다. 아이들에게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경기도 김포시와 기능성 제품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생강차와 생강배청 등 완주 향토 자원인 생강을 소재로 김포의 배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은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데 도농 상생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올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채용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전라북도의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은 모두 901명으로 지난해 851명에 비해 5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직급별로는 7급이 10명, 8, 9급이 665명이며 채용 시험은 9급 공채가 6월, 7급 공채는 9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의 지역별 상수도 보급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189만 명의 식수인구 가운데 188만 명에게 상수도가 공급돼 99.2%의 보급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방 평균 96.5%는 물론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평균 98.8%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입니다. 새만금 송전탑 공사를 막아 재판에 넘겨진 주민들에게 대부분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공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 씨 등 27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리고 4명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공사로 생활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원예농산물 광역 브랜드인 예담채가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내 9개 시군이 참여하는 예담채는 2008년 출시된 이후 2009년 매출 33억 원에서 지난해 940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해 전라북도 대표 농산물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민요 아리랑의 나은규의 삶과 영화를 담아낸 창작 창극이 오늘과 내일 국립민속국악원 무대에 올려집니다.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 지역 미술가들의 교류 전시회가 오늘부터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무주군 최북미술관이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기획전 3인 3색을 마련했습니다. 풍죽의 작가로 불리는 후강 권윤희 작가가 오늘부터 16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전시를 갖습니다. 2017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가 내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군산 시내 10개 구장에서 13일간 치러집니다. 전주시가 드론 축구의 세계화를 위해 내일 월드컵 경기장 내에서 드론 축구 선수단을 창단합니다. 남원 원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늘 야외 주차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무주군은 모레부터 도시민을 대상으로 반딧불 사과나무를 분양합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오는 17일까지 2017학년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부안과 정읍, 고창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내일까지 5에서 10cm이며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서해남부 전 해상에는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